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로페님이 선물로 주신 다키님 인물들로 다꾸를 해볼 거예요. 전 에인컨 영상으로 먼저 찾아뵈었는데 벌써 2주 전이네요. 그동안 인컷으로 채웠던 톤과 같이 쓰면서 다꾸를 해볼까 합니다. 사용한 속지는 비욘디 제품인데 다키님 인물이 중간 느낌이에요. 현대 인물이기도 하고 완전 인물집 스타일이라기보단 감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코에 쓰는 속지를 가져왔어요. 지금 사이즈가 A7 와이드로 실코에 쓰기엔 크고 인물집에 쓰기엔 다소 작습니다. 지금처럼 현대 인물이거나 감성에 가까운 인물이 있을까 잘 어울려요. 예를 들어 은디님이나 송블리님 등이 있겠죠? 지금처럼 디자인이 들어간 배경의 경우 최대한 꾸미지 않고 넘기는 편이긴 합니다. 이미 배경 자체가 너무 예뻐서 선택한 거기도 하고 그라데이션 배경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으로 배경을 구성하기보다는 작은 소품과 꽃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나비도 열심히 컷했으니 마무리를 자주 썼고 타이포는 디테가 많아서 써야 해요. 지금 소품이 있어도 정말 할 것이었는데 이런 속지에 딱이에요. 배경이 있어야 할 것 한 게 잘 티나잖아요. 프레임을 들고 오는 경우는 좀 더 공통적인 색이 없어서 아쉬울 때입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도 등장하죠. 그럴 땐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의 정도를 기억해두는 편입니다. 인물은 중앙에 들어오면 쏙 들어오는데 곰인형이 잘리죠. 다만 여기서 중점이 되는 건 인물이다 보니 곰인형의 머리가 잘리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속지도 써야지 해놓고 간단히 다꾸야 한다는 점에서 잘 못 썼거든요. 이렇게라도 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지가 귀엽긴 한데 너무 안 꾸미면 또 간단해 보이잖아요. 영상으로 내보내지 않기엔 또 속지가 너무 귀여워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디자인 다른 색상은 거의 틀이 달라지지 못했어요. 현대 인물에 어울리는 소품이 적기도 했고 일단 사이즈가 꽉 차서 뭔가 넣기엔 애매했습니다. 그나마 얇은 프레임은 사방면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대부분 위아래 붙이고 끝났어요. 이건 종이가 좀 얇다 보니 스티커를 바짝 당겨 붙여도 살짝 휘어지네요. 대신 소품들의 색을 맞춰서 안정감 있게 만들었어요. 뭔가 완전히 비운 것도 아니고 채운 것도 아닌 느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다 보니 정신없어서 이미 하나 들고 온 것도 까먹고 있었네요. 다음은 소품 중앙에 크게 넣어주고 좀 물먹은 느낌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인물이 무광이라 굉장히 쨍한 초록색인데 너무 진한 초록색으로 가면 이끼가 될 수 있거든요. 적당히 가벼운 색으로 처리해주면 훨씬 인물에 집중이 되는데 색은 무겁지 않게 보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분홍색이라 토끼의 분홍색과도 잘 맞으니 위쪽은 가리지 않았어요. 얇은 프레임을 너무나 잘 쓰고 있어서 발주하기 잘했다고 계속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큰 사이즈의 정사각형 다이얼을 쓰다 보니 두꺼운 프레임이 많잖아요. 지금처럼 작은 사이즈의 속지를 쓰게 되면 얇은 프레임이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없는 분들은 마테드를 사용해봐도 좋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프레임처럼 선이 좀 확실한 프레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반으로 나눠 쓰면 얇은 프레임으로 또 활용이 가능해요. 다음은 이제 속지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다이어리 모양이 되게 귀여운데 이것도 깍구용은 아닙니다. 꽉 차게 꾸미면 주변에 체크무늬만 애매하게 남잖아요. 그나마 적당한 사이즈들만 골라오긴 했는데 다이어리라는 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너무 간단하게 한다고 날로 먹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겠다 싶더라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기도 하면서 큰 제품들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좀 여리여리한 색감과 거리가 먼 인물들은 비우겠다고 하기보단 또 채우는 게 나았어요. 이번엔 인어인데 지금 쓰는 속지가 인터넷 창이거든요. 바다 분위기와 어울리는 제품이 적다면 완전히 정반대 배경을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현대 세상으로 올라와서 인터넷에 뜬 인어라는 컨셉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컨셉을 어거지로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게 어울릴까 이전에 생각하는 게 이렇게 끼워 맞추면 되겠네가 탄생하는 거죠.
이번엔 휴대폰이 그려진 속지인데 사실상 인물집을 하려면 다 드러내긴 어렵습니다. 대충 채워 넣어주고 이제 푸른 색감 쪽이에요. 이 속지가 난색과 한색 계열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홍색과 청보라색으로 두 가지입니다. 커튼을 잘 활용하려면 더 작은 배경이 필요하겠지만 저 정도도 이미 충분히 작은 거예요.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만 들고 오긴 했는데 속지 자체가 작다 보니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배경과 인물 이렇게 딸랑 준비하고 작은 꽃과 나비는 바로 들고 오고 있어요. 아래에 붙이는 배경 프레임이나 꽃 라인 경우에는 미리 잘랐습니다. 송이로 되어 있는 꽃과 나비는 어차피 웬만한 색을 다 잘랐으니 이 중에 어울리는 거 있겠지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막힘없이 온 것 같아서 종류별로 색별로 자르기 잘했다 했습니다. 다케님 인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왠지 해밀님 인물도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림체가 많이 바뀐 편이긴 한데 그전 그림체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또 비슷한 분을 찾고 있다 하면 빈티지 쪽 인물이라 모를 수도 있어서 말해봤어요. 다음은 날개와 배치를 했는데 저 날개가 굉장히 쓰기 어려운 색이거든요. 로즈쿼츠와 세레니티 조합은 많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찾으면 안 보이고 막상 안 찾을 땐 종종 보인다는 소리예요. 다행히 잘 맞아서 졌다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은 서류 가방에 들어간 인으로 만들어봤어요. 아래쪽 잘라내고 꾸민 뒤 덮어주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정말 고민이 많았던 속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가렸어요. 캐비닛 자체가 인물과 정말 잘 어울리긴 한데 그 외로 어울리는 인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현대인물을 쓸 때 치트키가 적당히 애매한 배경 프레임과 꽃, 그리고 프레임이에요. 근데 캐비닛은 정말 어렵습니다. 단면으로 하는 건 할로윈 때도 말했지만 준비하기 편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 인물은 바신이 커서 예쁘긴 한데 확실히 고민형이랑 있는 게 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전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번엔 인물의 손이 천 위로 올라오면 예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잘랐어요. 나비는 머리카락 색에 맞춰서 골랐습니다. 거의 폭풍 소비에 가까워요. 편집하는 지금은 통에 넣어놓은 나비와 꽃들을 다 썼는데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금방 쓸만하죠? 보통 닭고 하나당 꽃을 최소 3개, 적절히 사이즈가 다른 거면 5개가 좀 편합니다. 아무래도 펑펑 써야 스티커가 줄어들다 보니 대부분 많이 쓰고 마지막 남길 때 3피스 남겨둬요. 꽃도 한 장 여러 피스 들어있는 게 많잖아요. 웬만해선 남기기 싫어서 거의 다 쓰는 편이긴 한데 사이즈가 크면 그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쓸 만큼 쓰고 마지막 닭구 때 쓸 거 소량 남긴다 생각하면 편해요. 이런 식으로 양 조절해 나가면 닭구를 몇 개 하든 간에 상관없이 안정감 있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닭구를 왕창 달리다 보니 어떨 땐 꽃이 얼만큼 몇 피스 필요할까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양을 정해놓으면 미래의 제가 꽤 편하답니다. 그전 속지에서 말을 못했는데 휴대폰 속지는 대부분 앉아있는 전신인물로 골랐어요. 휴대폰 위에 올라있는 걸 표현한 건데 더 대충 닫고 하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안쪽 액정 부분만 꾸민다는 생각으로 작은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속지도 흰색에 맞춰 꾸밀 수 있겠지만 중간 림 부분 자르기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그래도 닭구로 입장에서 지금 다이어리 속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전에 귀엽다고 사놓고 못 썼던 테디들도 들고 왔어요. 인물과 같이 있는 곰인형보다 훨씬 더 빈티지하지만 그래도 인형의 일종이라 어울립니다. 참고로 뒷면의 체크나 그라데이션들은 다른 닭구 영상으로 찾아올 거예요. 이번 인어는 결국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것에 지쳐 그라데이션 속지로 왔습니다. 스티커 중에 꽉 찬 배경지를 찢어 붙이고 반반으로 꾸몄어요. 귤님의 도일리 스티커들도 이번 꾸미기 때 잘 썼습니다. 아무래도 러블리 빈티지도 감성과 좀 가까워서 현대인물과의 조합이 좋거든요. 다음은 꽃바구니인데 역시나 이것도 꽤 큰 사이즈로 시보를 위에 남겨둘 수 있지만 썼습니다. 여기에 체스들도 넣어 피크닉 때 체스를 두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인물이 막 사랑스럽고 깜찍하기보단 처연하고 몽롱한 표정이다 보니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배경 스티커를 썼는데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 가릴 것들이 필요해요. 약간 애매한 사이즈라서 얇은 프레임들로 덮어줬습니다. 아마 이번 다꾸들 중 가장 숭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가님 후일담으로 원래 치마가 더 올라와 있었던 걸 수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좀 민망한데 꾸밀 스티커가 애매하다면 진한 타이포로 올려주면 됩니다. 많이 가린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많이 가려져 보이죠? 이게 또 좌우 반전이 있어서 고민이 길었습니다. 배경은 대충 설정해줄게요. 이번엔 얇은 프레임이 아닌 두꺼운 프레임을 선택해봤어요. 속지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 두꺼운 걸 잘 선택하지 않는 편인데 지금 이제 딱 어울렸습니다. 대각선 잘 정리해주면 간단한데 화려하고 어느 정도 가려진 다꾸가 되었죠. 다음은 저도 좋아했던 디자인이기도 한 인물들이에요. 성녀와 기사의 조합으로 로판 하나 뚝딱이죠? 이번엔 라베린스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소품으로는 브로치 같은 보석인데 이것도 선물로 받아서 좀 안 쓰고 있었어요. 한 장에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건 손이 좀 안 가다 보니 한 번에 여러 다꾸를 할 때 쓰고 있습니다. 라벨들도 뒤와 앞으로 배치하면 꽃과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꽃을 더해도 또 좋겠지만 힘드니까 여기서 만족할게요. 다음은 좀 강렬한 분위기가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왔습니다. 거미줄 린스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3차 꾸미기 단계에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번엔 안소님 도무송도 꺼내봤습니다. 다케님 인물 중에 동냥풍도 있는 거 아셨나요? 상대적 신상인데 동냥풍 인물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장발 낭캐를 좋아하거든요. 적당히 꾸미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또 안소님 동무송으로 샀던 건데 리본 좋아서 사놨다가 다시 방치 중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방치하는 건 아니고 동냥풍 그동안 정말 많이 했잖아요. 순전히 질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동냥풍 오랜만에 하는 김에 같이 써줬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두르기만 해도 분위기가 살아서 동냥풍에 나비 대신 쓸 때도 많습니다. 조금 더 채우고 싶을 때는 나비도 쓰겠지만 간단히 하고 싶을 땐 저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동냥풍은 아무래도 앞에서 쓰던 속지에 쓰기엔 너무 발랄해서 다 뒷면을 쓰고 있습니다. 적당히 배경들을 채우되 조금씩은 남겨두고 있는데 흰색 속지보단 그래도 보이는 게 예뻤어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딱 잘려진 배경 스티커보다는 물결치듯 모양이 있는 스티커를 썼습니다. 동냥풍이다 보니 역시 앞에서 쓰던 서양풍 타이포는 좀 이질감이 느껴져서 동냥풍으로 쓰려고요. 이번엔 정사각의 한계가 느껴져서 A6로 왔어요. 아무래도 정사각도 정사각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지금 쓰는 인물의 경우 양옆이 잘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 때문에 이렇게 잘린 것 같은데 이걸 가리기 위해 더 꾸며야 했거든요. A6면 부담이 덜어질 것 같아서 양옆이 좁은 속지를 선택했습니다. 한자의 경우 살랑님 이벤트로 받은 건데 세로 형식은 귀에서 잘 쓰고 있어요. 세로 형식이 더 좋은데 타이포로 만들 땐 가로가 더 편하다 보니 가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냥풍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 도안이 있었는데 확실히 전 남자 쪽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여자 쪽이 들고 있는 곰방대가 상당히 얇은 탓이 컸습니다. 잉커 씌운 게 최고인가봐요. A6는 아무래도 흰 속지다 보니 최대한 채워가며 다꾸를 했습니다. 세로로 길다 보니 위아래 프레임은 거의 필수로 가져왔고 안쪽도 길다란 배경을 선택했어요. 오랜만에 절구도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소님 동냥 컴패티도 정말 알차게 써먹었죠? 정말 예쁜데 동냥풍 할 때마다 꺼내면 다들 지루할 것 같아서 계속 꺼내지 못했습니다. 동냥풍 낭캐 아직 안 끝났어요. 이번 건 배경이 화려하다 보니 위로 올리고 아래쪽은 단순하게 구성할 겁니다. 편지 봉투 안에 들어간 느낌으로 만들 거라 앞에 이너 생각나시죠? 서류 가방을 나눈 것처럼 편지 봉투도 나눠서 잘라냈어요. 인물 뒤쪽으론 커다란 꽃과 컴패티 넣어주고 앞쪽으론 작은 꽃들 배치했습니다.
단순한 구성이지만 디자인 자체가 화려해서 그냥 화려해 보이네요. 다음은 다시 현대인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남은 배경 스티커가 있어서 같이 활용했어요. 저런 글리터가 들어간 체크는 현대인물이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선물 받은 건데 세렌디님 배경지들이에요. 뒤쪽 벤치와 양옆스풀은 또봉이 랜드님이자 현키린드님 제품입니다. A6지만 또 양옆으로 붙일 수 있는 게 있으면 휴대폰 화면처럼 만들 수 있어요. 위아래를 좁혀 정사각으로 만들지 아예 세로로 쭉 가버릴지도 정하는 게 재밌습니다. 이번에 배경 프레임이 굉장히 넓어서 배경지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흰색 범위를 줄여준다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다꾸를 많이 준비하게 되다 보면 템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돼요. 이걸 가로로 세로로 넣어봐도 색만 달라질 뿐이라서 단조로운 다꾸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소품이 달라지긴 하지만 큰 틀이 똑같으면 몰아서 봤을 때 복제 다꾸는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인물이 같으면 더더욱 비슷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다양하게 써야 합니다. 이번엔 날개도 들고 왔어요. 인물이 상큼하긴 한데 눈화장과 올라간 눈매 덕분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날개도 많이 사뒀는데 이번에 한 장이라도 써야죠. 여기에 실사에 가까운 빈티지 토끼도 같이 써봤습니다. 좀 더 어두운 분위기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조합의 장점이라 생각해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흑백입니다. 역시나 귤님 도일리와 같이 사용해줬고 나머지는 꽃으로 덮었어요. 쭉 둘러주면서 꽃밭에 둘러싸인 사람 마냥 만들어줬습니다. 프레임은 A6다 보니 길이가 안 맞아서 숨겨주는 게 한계예요. 대각선 정리를 못하니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부분만이라도 대각선 정리하고 길이가 안 되는 부분은 꽃으로 덮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또 커팅 매트 들고 와서 대각선 정리하는 건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체력과 정성이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에 갈수록 귀찮은 일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뒤로 갈수록 체력이 바닥이라 정성을 보일 일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다꾸도 웬만한 소품들로 웬만한 조합이 나왔다 생각해요. 그래서 감성축 템이었던 도일린스와도 활용해봤습니다. 다음은 하늘을 마테로 설정했던 페이지인데 이건 저도 정성을 좀 들인 거예요. 저 성인스가 뒤에 배경이 있던 건데 그 배경을 잘라내고 성만 살렸거든요. 마지막 다꾸다 보니 다른 다꾸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케님 인물들 받은 모든 것들로 다꾸를 쭉 달려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양한 방식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